안녕하세요. 매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 갖게 된 김희세의 기술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지원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요. 특히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특화 지원 사업들을 많이 수혜기업으로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을 내는 판로 지원 사업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기업체분들 지원 사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충남 창업부 협회에서 입주 기업분들 지금 다수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획했던 지원 사업인데요. 핑크이포라는 컨텐츠 지원 사업을 기획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제작비를 1억을 받았고, 그리고 콘텐츠 애셀러레이팅 사업에서 우승을 해서 또 1억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트콤이 방송국에 납품이 됐어요. 그래서 제안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개요도 제가 짜고 시청 계층도 분석하고 주로 저연령층이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의 지원금을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지원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원 사업 하면은 흔히 아시는 게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죠. 근데 지원 사업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 예산을 한번 도표로 나타냈는데요. 정부 예산이 있으면은 여기서 대출 형태로 나오는 유상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자금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원 사업이라 부르는 게 이 무상자금 지원 사업이죠. 그리고 정부 예산은 대출이랑 무상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이 또 입찰 사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받게 되면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유상, 무상, 입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상 자금은 보통 갚아야 하는 자금으로 정책 자금 형태로 이제 많이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대출인 융자는 시설 비용이나 운영하실 때 드는 인건비, 기자재 이런 비용에 쓸 수 있으시고 투자 같은 경우도 있어요. 투자는 국가에서 직접 투자해준 직접 투자가 있고 민간이랑 이제 연계해서 들어가는 민간 투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돈은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근데 갚지 않아도 되는 이제 지원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출연금, 보조금 이렇게 합해서 무상자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출연금은 보통 우리가 R&D라고 부르죠. 국책 사업, 이제 국가 산업과 공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연구 과제, 뭐 기술 개발 과제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형태, 이거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지원 사업이라 부르는 게 보조금 형태가 많죠. 이 보조금 형태의 사업에서 중앙 부처 사업이 있고요. 지자체 사업이 있어요. 네, 중앙 부처 사업은 중앙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명한 사업들이 많아요. 대신에 경쟁이 되게 심화됐습니다. 지금 정보가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요.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보가 많이 퍼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심합니다. 이제 입찰 사업이란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가 예산으로 기관에서 기업체에 시설이나 용역이나 물품을 발주하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매출을 내는 사업이죠. 이 입찰 사업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이제 경쟁을 통해서 진행하는 입찰 사업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죠. 근데 경쟁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입찰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걸 수의계약이라 하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 지역이나 특정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 들어가는 사업을 제한 입찰 사업이라 하는데요. 주로 제가 다루는 건 수의랑 제한 쪽이에요. 해서 보시면은 지원 사업 개요를 보실 때 먼저 보셔야 할 게 이 네 가지인데요. 지원 대상이 누구고, 지원 규모 몇 개 사고, 지원 내용 얼마를 지원해주고 뭘 지원해주는가, 그리고 접수 기간이랑 신청 방법, 요거에 따라서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고 적은 기업이 신청할 수도 있고, 요 네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부터 기술이 뛰어난 대상만 모아요. 그래서 국책 사업은 보통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지원 규모가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그리고 공고 내용을 기업체들이 보통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경쟁은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에서 운영하는 사업은요, 난이도는 딱 중간 정도고요. 규모도 중간 정도인데 이미 많이 퍼져 있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붙기가 합격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지자체 사업은 난이도가 쉽고요. 그리고 정보가 적다 보니까 경쟁도 적습니다. 해서
요 세 가지 사업을 잘 운용을 해서 전략을 잡아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중앙부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하고 이게 많이 알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특허를 지원해주는 특허 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주로 7년 이하죠. 7년 이하 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연식과 상관없이 이제 어느 정도 자부담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특허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팔로를 연결해주는 팔로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특허 지원 사업 사례로 뽑은 건데요. 이제 정부 지원금은 70% 정도고 기업이 이제 돈을 받으면 현금을 한 15% 정도 내야 돼요. 근데 특허를 내는 비용을 전체 2,500이니까 1,750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특허 사업이고요. 이런 게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제 제조 소기업 중에서 이제 바우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마케팅, 시제품, 기술 개발 이런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네, 요까지가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았으면 그걸로 뭘 할 것인가. 지원 사업을 받아놓고 그 비용을 제대로 안 쓰면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 하잖아요. 근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네 가지 판로 전략을 잡았는데요. 가장 먼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쌓게 되면은 입찰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정부 자금이죠. 그리고 기업체가 입찰 사업에 들어갈 만큼 성장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입찰 기업들, 대기업, 중견기업에 용역을 맡거나 물품을 납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입찰이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기업에 납품하는 것도 하나의 판로다. 그리고 가장 흔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흔한 판로가 바로 홍보인데요. 지원금을 통해서 홍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웹디자인이나 홈페이지 채널 또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 또는 대형 마트나 매장 같은데 입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또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수출은 이 앞에 세 개가 국내라면은 수출은 해외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히 이제 지원해주는 규모가 커서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수출 같은 경우 인증이나 아니면은 지사와 입점, 영업 또는 전시회, 박람회, 해외 바이어 매칭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연결하는 판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원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잡을 것인가.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이런 네 가지인데요. 먼저 지원 사업을 활용하려면 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지원 사업 종류에 해당하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원 사업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지원 사업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내고 싶은 판로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지원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끝으로 내 기업의 업종이 무엇이고 소재 지역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지자체 사업 같은 지원 사업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에 따라서 지원 사업 전략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특화기업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제가 임의로 구분한 게 아니라 이제 중기부에서 분류해 놓은 거를 참고해서 이제 나타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요.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미 창업이랑 거리가 멀다. 그럴 경우에는 신설법인을 창업해서 전략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이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데요. 직원 5인 미만이거나 제조업체면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 확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특화인데요.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수도권이 아니라 지자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특화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허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략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내가 지원금을 받는 목적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중기부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일단 유상자금은 대출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유상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를 나타내 봤는데요. 이제 기술, 고용, 판로, 수출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수출을 따로 뺀 이유는 이제 판로는 국내고 수출은 국외 해외라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따로 빠진 거예요. 하지만 다 같이 묶어서 판로로 볼 수 있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보통 기술인데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도움을 받냐? 가장 흔한 게 이제 특허나 인증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희제품 제작비 또는 기자재 비용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설비 비용 말 그대로 설비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정의 자동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요 기술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고요. 이걸 통해서 제품 기술이랑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흔한 게 판로 지원인데 이 중에서 홍보 비용, 특히 웹 디자인 제작이나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거를 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판로 같은 경우는 홍보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네 가지 판로에 대한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천천히 설명하면은 홍보 지원,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설명했던 입찰, 조달 관련된 지원, 그리고 참여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참여 기업 관련된 지원, 그리고 가장 큰 수출. 이렇게 제가 앞에서 표현한 네 가지 판로에 대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원금을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잘 활용한다면은 이게 판로 개척 및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게 될 거고요. 또는 수출 판로 개척 및 수출 매출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판로가 이렇게 총 네 가지인데요. 우리 기업이 매출을 낼 방법을 먼저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기업이 만약에 국가 조달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입찰 사업을 노려서 뭐 10억대, 20억대 사업을 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기업이 B2B에 강하다, 제품 품질이 뛰어나서 B2B에 강하다 하면은 이미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입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뭐 대기업, 중견기업 혹은 강소기업에 서비스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또 판로를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기업이 브랜드가 좋다 혹은 대표자가 마케팅 등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홍보를 통해서 또 판로를 이제 찾을 수 있고 우리 제품이 해외에 먹힐만 하다라고 한다면은 수출 지원금을 받아서 판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매출을 낼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앞에서 너무 좋은데요. 이 판로를 통해서 지원금 잘 받아서 매출을 내겠다. 다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허들이 너무 높아서 나랑 상관이 없으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기업의 업종과 지역을 활용해서 최대한 쉽게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일단 대표적으로 여성이면 여성 전문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이면 또 청년 전문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자가 만약에 여성이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전략적인 창업이나 뭐 가족법인이나 스핀오프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대표자 명의와 상관없이 또 노려볼 수 있는 게 우리 지역,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고 지역별로 이제 뜨는 지자체 예산 사업들이 있어요. 요걸 노려보시거나 혹은 유관, 주요 부처들 말고 이런 예산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유관을 활용해서 여기 입주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테크노파크 혹은 해당 지역의 뭐 소상공인 뭐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또 지원 사업을 좀 쉽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보들이 잘 뜨질 않아요. 잘 뜨질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 특화 지원 사업 정보를 매번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상, 무상, 입찰로 나눴는데 가장 허들이 낮은 지자체와 유관 사업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뭐 하나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창업 1년 이내인 자.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요건 금액이 조금 작은데 이런 형태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중앙부처 사업에 비해서 딱히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쉽게 좀 지원 사업을 노려볼 수 있다. 끝으로 지원 사업도 알아보고 지원 사업 로드맵도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드리는 방식이나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상담을 문의하시면은 그 기업체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검토해 보는 게 전략적인 창업이 가능한가. 네. 왜냐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지원 사업의 허들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 법인이나 뭐 어떤 스피노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지원 사업은 이미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문제는 특화 지원 사업은 따로 정보를 찾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상담하시는 고객이 정해지면은 제가 맞춤형으로 이제 분석해서 로드맵을 짭니다. 기업체만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요. 그리고 끝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서라든가 아니면 실무 기획이라든가 지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획을 나누고요. 그리고 제출 과정에 있어서도 뭐 행정 같은 것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서 이걸 전체적인 기업 생애 주기로 표현을 하면은 먼저 전략 창업을 통해서 지원 사업의 허들을 낮추고 보통 이게 가족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의 신설 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전략 창업을 해서 최대한 지원 사업을 받기 쉬운 곳에 창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 및 특허를 쌓아둡니다. 특허가 결국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B2G 관련 매출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실적들을 쌓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을 쌓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허들이 낮은 특화 지원 사업을 들어갑니다. 요걸 통해서 먼저 기업이 좀 허들이 낮은 비용을 먼저 받고 수행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중앙 지원 사업들에 도전을 해보고 이제 요것도 이제 실적이 쌓이게 되면 본격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팔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출 혁신을 일으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은 제가 코칭해드린 기업, 임원을 맡은 기업 중에 매출 빵원이었다가 한 6개월 만에 10억을 찍고 1년 만에 15억을 찍은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고요. 또 매출 10억을 유지하다가 제가 이제 코칭을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또 10억이 이제 상승돼서 20억을 찍은 기업도 있고요. 근데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 이 B2G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매출이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10억, 20억 늘어난 것도 사실 엄청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기존의 매출에서 10배, 20배 뛸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될 텐데요. 총 4가지로 제가 이제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업 인증, 그리고 그걸 통한 절세, 그리고 기업체가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변리법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을 1년 동안의 사업을 전부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는 비용에 얼마만큼을 보증해서 최소한 내신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화,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들이 낮은 지원 사업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을 일일이 찾아서요. 찾아서 가장 쉬운 지원 사업들로 구성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상품들이 잘 이제 소화가 되면은 끝으로 이제 매출 혁신, 이제 매출을 놓고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영업 과정까지 제가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 중앙부처, 특화, 팔로로 나눠서 컨설팅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이 컨설팅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뭐 제조, IT, 그리고 병원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을 추천드리는데요. 뭐 역량이 되신다면 유통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일단은 매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팔로 지원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대초창 계열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매출이 불안정한 기업보다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을 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우선적으로 아마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을 이제 상담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억에서 10억대 이상만 돼도요, 여러 가지 팔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핀오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이 뭐 제조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 같은 4차 산업이나 아니면은 IT 기업이다. 또는 뭐 병원인데 어떤 제약이나 바이오를 하고 싶다. 혹은 뭐 식품인데 이 식품을 좀 고급스럽게 해서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업종일 경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아이디어가 많고 이제 기술력이 좋을수록 유리하고요. 그것도 이제 상담에 다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한 매출 혁신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상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채널에 나와 있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상담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내용 마치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